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이 되시죠?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가 이제 좀 그만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비에 코로나도 다 실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공자 오빠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봉당 힐링TV 방송국에 나와서 촬영을 하는데 배경이 좀 이쁘죠?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공자 오빠 이야기. 제가 그 혀가 좀 헐어가지고요. 발음이 자꾸 새고 말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옳은 일에는 고통과 모욕이 따른다. 여러분 어떠세요? 옳은 일에는 고통과 모욕이 따른다는 말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은 덕을 어지럽힐 수 있고,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은 덕을 어지럽힐 수 있고, 작은 일을 참지 않으면 큰 계획을 망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교언난덕, 교언난덕, 소불인, 증난대모. 자, 교언난덕,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는 언제냐면은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사람이 좀 뭔가 기대를 갖고 갔는데 또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래서 공자가 14년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 중에 위나라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 공자가 위나라를 처음 갔을 때 그 위나라의 임금 군주인 영공이 정말 환대를 했어요. 정말 환대를 해서 마중까지 나와가지고 그 신하들을 데리고 눈보라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비롯한 제자들, 자공이나 자로나 제자들이 다 이제 와, 정말 선생님이 이번에 위나라에서는 뭔가 그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셨던 시간과 굴욕이 마침내 지나가고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다가오는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 영공이 복록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복록을 내리겠다는 말은 이제 복록이 뭐냐면 벼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월급이죠. 1년에 아니면 계절 연봉으로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지급하는 금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쌀, 보리, 명주 이런 것들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복록을 내리겠다는 말로 대접을 잘 했는데 이제 중용을 하려는, 그러니까 벼슬을 내가 복록은 주겠다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벼슬로 등용을 시키겠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죠. 세상에 그 눈보라 치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영접을 나온 그 영공이, 그 임금이 어떻게 복록을 내린다는 말만 하고 또 등용은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아해하죠. 그랬는데 위나라는요, 진나라와 초나라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위나라보다 좀 크기 때문에 늘 이제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영공은 인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자를 좀 등용을 시켜서 나라를 좀 잘 강건하게 해보고 싶은데 누가 망쳐요? 누가? 기존에 있는 신하들이 망치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위나라에도 미자하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영공이 아끼는 신하였죠. 그런데 이 미자하라는 신하는 능력이 되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그 달콤한 말솜씨, 곱상한 얼굴과 그 꿀처럼 달콤한 말솜씨로 인해서 그 중용이 되어가지고 영공의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공자가 그 위나라의 등용이 되면 그 위나라의 임금 영공이 자기를 더 멀리하고 공자를 더 이렇게 신뢰할 것 같으니까 수를 쓴 거예요. 등용을 할 수 없도록. 어때요? 나라의 이익보다 내 개인의 명예와 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 역시도 뭐 아니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지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자가 영공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구는 공자예요. 공구는 오늘날의 성인인데다가 안회와 자로, 자공처럼 훌륭한 인재와 뛰어난 장수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주공께서 장악할 수 있겠냐. 공자도 능력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다 출중하고 능력 있는 장수들인데 영공이 그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나라의 강산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바치려고 하냐. 이렇게 영공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자라는 신하가. 그러니까 영공이 어때요? 정말 그런가? 라고 뜨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자의 말에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미자가 말하죠. 소신의 생각으로는 주공께서 공자에게 복록을 내리고 돈은 주되 월급을 주되 관직은 주지 않아서 그를 겉으로 대접하는 척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결국은 그래서 공자는 위나라에서도 등용이 되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그 위나라에도 또 되게 충신들이 있겠죠. 되게 바른 충신들이 있는데 그 충신들의 말이 임금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또 한 번의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위나라 영공의 부인, 왕비죠. 부인이 남자예요. 이름이 남자라는 이름인데 이 송나라의 공주였어요. 송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남자라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 결혼하기 전에 송나라에서부터 그 되게 행실이 음탕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남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자는 이런 남자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죠. 공자가. 그런데 이 남자가 공자한테도 이제 이렇게 살짝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공자를 만나자고 해요. 그런데 공자는 안 가려고 하지만 자꾸 그쪽에서 저기를 하니까 그래도 왕비잖아요. 영공의 임금의 위나라 임금의 총애를 받는 왕비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가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뭐 특별히 뭐 자문을 구할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의논할 게 있다 해서 갔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남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주파수를 던지지만 공자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또 한마디씩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자로 제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남자 같은 청박하고 비루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제 공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자는 막 속상해갖고 되게
제자들 보기에도 그렇고 막 이제 속상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와갖고도 임금에게 등용도 안 되지. 또 이제 그렇게 천박한 그런 그 영공의 왕비 남자에게 또 갔다 왔지. 이러니까 스스로도 불편할 텐데 제자 자로가 막 이제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또 더 던졌어요. 저희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제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행동과 선생님의 그러한 행동이 선생님과 그러한 행동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에 이제 공자는 드디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제자가 저는 이해합니다. 그 말 저도 정말 싫어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남들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공자 편에서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공자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자가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그만두어라. 만일 내가 나쁜 생각을 했거나 제멋대로 행동한 게 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화를 확 낸 거예요. 저는 이 공자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 자공이 보기에 그런 공자의 모습은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과였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공자가 제대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제 임금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공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공자를 좀 와라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영공이 그런 거예요. 그 임금이 선생 오랜만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리 좋은데 교회로 나가 좀 거닐 겸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선생의 뜻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어요. 공자는 어때요? 그래 잘됐다. 차라리 또 이번 기회에 또 임금하고 영공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뭔가 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좋다 하고 이렇게 같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마차를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 영공이 총애하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그러는 거죠. 저도 같이 가고 싶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그럼 어때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내가 우리 공자 선생님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당신하고는 나중에 가자. 오늘은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오겠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내고 공자와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도 그 여자 영공 그 남자의 영공이 남자의 그 애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을 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같이 타고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를 뒤에로 태우고 공자를 옆에다 태워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자를 뒤에 태우고 그 남자를 옆에 태운 거예요. 그럼 공자는 뭐가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그 산책을 교회로 나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나가게 되니 그 마차를 타고 교회를 나가니 백성들이 다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남자가 어떤 여자인지 영공이 어떤 임금인지를 알다 보니 자, 임금의 그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왁자지껄한 그 저작거리에서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저 광경을 좀 보구려. 아니, 저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다는 공자가 아닌가?
공자라는 사람이 남자를 데리고 나들이를 갈 줄이야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일세. 공자도 그저 이름뿐이구먼. 말끝마다 예의 범죄를 떠들더니 자신을 위해서는 예의고 나발이고 없네 그려? 이런 말들이 들리니 공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속상했을지 얼마나 비참했을지 아마 재승질 같으면 뛰어내렸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고통은 정말 나라를 떠나는 일보다 상갓집에 개라고 욕을 듣는 일보다 1000배 만배 더 아픈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처럼 호색한 것들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나 라고 이제 공자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 자기가 덕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임금이 신하 하나에 여자 하나에 나라보다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 이거는 일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임금을 흔드는 사람들 결국은 임금을 세웠지만 리더를 세웠지만 그 리더가 잘 되면 이렇게 흔들게 되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뭔가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보다는 개인적인 욕심, 이기심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번 믿고 간다면 좀 믿어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현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 올 때 위나라에 올 때 여기는 정말 사람이 많구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위나라의 영공이 눈보라가 치는데도 신하들을 데리고 나와서 영접을 하고 뭔가 희망을 봤었는데 결국은 그 신하로 인해서 남자라는 그 간사한 여자 왕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공자의 체면은 완전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상갓집 개라고 욕을 듣는 일보다 더 아픈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해 가죠. 부유해지고 나면 그 처음에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좋은 나라에 들어오면서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하면서 선생님 사람이 많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저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부유해진 다음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고 공자가 다시 되물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부유해지고 나면 교화를 베풀어야지. 예의를 배우고 사람됨의 이치를 깨달아 저마다 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부푼 기대감에 왔다가 결국은 실망만 안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죠. 선생님처럼 그렇게 학문이 높고 지혜가 많은 분이 왜 이런 모욕을 겪으셔야 하는지요.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자공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자공아 며칠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은 일생의 큰 치욕이라 힘들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사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 순간 생각이 트였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생각이 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냐.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모욕을 겪지 않았더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왕조를 열었던 주 문왕을 보라. 그때 은나라 주왕에게 연금을 당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역경이라는 그 중요한 저수를 내지 않았더냐. 결국은 공자는 어때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위대한 왕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그런 가운데 큰 일을 해내지 않았냐. 나 역시도 그런 걸 겪어내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생각이 트이고 지혜를 배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또 느끼는 깨달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공자가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우리 꼭 기억해두자. 우리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막중한 임무가 있고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통과 모욕을 잘 견뎌야만 한다. 문왕과 주공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복이니라. 어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과 모욕과 고통도 잘 견뎌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자의 가르침. 큰 일을 이루려면 인내를 길러야 한다. 올바른 일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이 따를 수도 있다. 편안한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어지럽힐 수 있다. 인내만이 중책을 가능케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해버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님들도 조금 힘든 일, 나는 잘하려고 하는 일인데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도 듣고 애민 소리도 듣고 이러죠. 그럴 때 인내심으로 잘 견디고 그래도 꿋꿋하게 앞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하면서도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뿌듯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